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12일 기술적 분석의 종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이브 있죠.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즐기시면 되겠고, 혹여나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제가 녹화본 올려드리니까 다음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처럼 그냥 들으시면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내일 토요일 기관차에서는 해외 지수랑 원자재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22평을 올라타고 있죠. 그러니까 22평 이탈하고 나서 하루 이상, 그러니까 이틀 이상 연속적으로 저항 맞아가지고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미국 시장을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더욱이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꺾여도 우리가 꺾인 줄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22평을 이탈해 가지고 한 3일 정도 못 올라타고 밑으로 내려가도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이번에는 진짜 조정이구나, 다 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미국 시장은 예측 범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핑계입니다, 핑계.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TMF 기준으로 또 더 밀려 내렸죠. 그렇다는 것은 금리가 올랐는데 주식시장이 올랐다라는 것은 뭐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핑계일 뿐인 거지,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는 개별주의 어떤 방향성, 여전히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TMF 제가 이번에는 55불 라인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오늘 46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틀렸네,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왜냐면 방향성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파동들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더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희 책에서 카페에 다시 한번 공개 전략으로 정리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지수가 밀려도 얘네들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일본 시장에서 이 매수를 놓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 쟤네들도 굉장히 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것들이 우리 시장 기준으로 2782를 넘길 만큼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넘기려고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나 되는 그 매수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너무 믿진 말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매도 쪽에서, 그렇죠, 좋은 찬스를 이렇게 잡고도 다시 가격 박스를 이탈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스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랜만에 애플이 다시 반등을 만들면서 패턴상으로 테슬라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라는 종목을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효율폭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아래에 이제 마디 내려오지 않으면 매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차트 보는 게 낫겠죠. 이 자리 내려와야 된다라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라 그러면 또다시 이 좁은 폭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AI 종목들이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그 지수적으로 계속 종목들이 받쳐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20평 이탈해 가지고, 그쵸, 이탈하고 나서 다음날 또 올라타고, 이탈하고 나서 다음날 또 올라타고, 특히나 이런 패턴에서 그저께 이 패턴은 속임수 양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흐름에서 음봉 나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120평 간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자리만 이렇게 깨져 내려가면.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장대 양봉으로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얘네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달 넘게
거의 이제 2달째 요 자리,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2% 이 안에서, 그러니까 최대 진폭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3% 이 이내에서 계속 부대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을 잘 예측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얘네들도 22평 이탈한 이후에 어제 사실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이, 그러니까 반만 올라왔으면 오늘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시가고가면 다시 밀려 내려 가지고 최소한 저는 2607 자리만 치게 되면 여기에서 요기 리바운드를 먹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떨어졌음에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오니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지수의 움직임이지 어떤 종목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코스피에서 뭔가 먹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 지수적으로 딛는다 만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 요 자리만 딛는다라 그러면 또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선택의 범위가 넓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종목도 괜찮고, 그다음에 중요한 자리를 딛는 종목들 혹은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컷을 가지고 접근한다라 그러면 코스피보다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간 되시면 라이브 방송 오시게 되면 또 같이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오전 오후 시황과 종목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4시에 쇼츠, 내일 10시에 기관차, 그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라이브 해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